최근 시장은 이제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흐름 속에서 또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슈팅 전개되고 또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요. 통상 이제 명절 전에는 연휴가 좀 있어가지고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모습 잠깐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빠르게 올라왔던 그 2달 반 정도 이렇게 또 올라왔던 때가 좀 있었었죠. 크게 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또 좀 박스권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실리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요 조정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라인을 잠깐 그려보면 이런 이제 추세가 좀 보여지죠. 이렇게 저점 좀 낮추고 고점 높아지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위도 좀 막혀 있고 아래도 좀 막혀 있는데, 요런 이제 박스권 전개되다가 방향성이 한번 나올 텐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횡보한 이후로 지금 상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현재 잠깐 글로벌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앞에 고점에 돌파, 이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나오는 패턴이고,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사상 최고치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앞에 고점에 돌파가 좀 시도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도 지금 이렇게 양봉 여러 개 뜨면서 또 빠르게 박상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일본도 지금 괜찮아요. 앞에 고점에 돌파 좀 시도되고 있고,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S&P 500 다 좋아가지고 우리 시장 이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이 좋기 때문에 횡보한 이후로 재차 상승 가능하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여전히 박스권이죠. 저점은 2,900대 중반 정도이고, 고점은 3,320, 3,266대 지난 고점인데, 요 횡보가 지금 이렇게 한 달째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박스권이 2달 반째 연출되다가 큰 폭의 2달 이상 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박스권 움직임 연출되고, 다시 한번 시장은 뭐 빠르면 다음 주, 뭐 늦으면 다다음 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횡보한 이후로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히 모멘텀을 갖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내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조정 장세 속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이오주 한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은 이제 크게 유동성이 들어왔던 시장이었었죠. 그래서 다수의 종목군들, 가치주도 올라갔고, 성장주도 올라가고, 실적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루두루 다 같이 올라갔었고, 지금은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비중 조금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성장주 위주의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또 한번 돌파 나오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성장주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갭들이 움직임 좋았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는 굉장히 좀 좋아요. 앞으로 뭐 인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기업들은 조금은 침체를 보이거나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도 종목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 섹터의 탑픽주 위주로 집중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한다면은 좀 꺾이거나 눌려 내려오면 반등이 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좀 센 섹터의 종목들도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첫 번째 바이오주는 실적주, 그 다음에 수급이 좋은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 성장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빠르게 또 계좌 상승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대응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연휴 이후에 개장하는 그 첫날은 하락폭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사실인가요? 과거에 최근 5년 동안 봤을 적에 4번이 하락을 했고 1번이 이제 올라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뭐 박스권이거나 아니 과거에 이제 흘러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개장했을 때 좀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요.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섹터의 눌림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때 박스권 연출될 때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지수 뭐 2,400 정도면 고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크게 또 올라갔던 때가 좀 있었죠. 그다음 요번에도 좀 지루합니다만 이제 한 달 동안의 이 박스권이지만, 요번에 추세는 역시나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시장이 열릴 적에 뭐 내려가는 방향성보다는 저는 상방 방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고, 지난 이틀 전에 이제 마감됐던 이 양봉 때 이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근데 양봉이 좀 나왔던 때가 좀 있었었죠. 이때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분봉이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분봉에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장중 저점을 찍고 3,064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때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됐죠. 그러면 이 상승 추세는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갭으로 일단은 월요일 날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조정이지만 결국에는 메이저들도 지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유가가 한 6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 한 번에 3,150, 3,200대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현재 응축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은 그래도 상방 보시는 게 맞겠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섹터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또 돈이 몰릴만한 그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계좌 상승은 뭐 틀림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대표님 말이 좀 빠르다고. 네. 조금만 천천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바이오주도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 뭐 건설주 많은 쪽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추세를 이제 추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승이 전개되는 그 섹터의 대장주 매수, 2등주, 3등주까지 매수.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라는 것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슈팅이 나오는 그런 상승 파동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전개되는 섹터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지금 고점에서 좀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횡보 이후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소재주,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또 고체 전해질, 그다음에 동박, 일렉포일 관련주지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성장성이 거의 연간 한 25%에서 30%대까지 빠르게 성장성이 지속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그래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섹터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점에서 좀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지금 바닥에서 좀 횡보하면서 좀 눌림목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저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 종목인 뭐 LG전자라든가 또 몇몇 종목들도 다시 한번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움직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부담이 좀 되겠지만 또 치료제라든가 확실하게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눈에 띄는 성장성과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들도 한 번씩 움직임이 좀 좋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IT, 소재, 장비, 부품주 쪽도 2분기 때 실적 좋아지, 1분기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1, 2분기 실적 좋아지는 그런 섹터의 대장주 쪽은 눌림 몫이 공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움직임 좋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지금 지난번에 신고가 나오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또 메이저 매수 가담되기 때문에, 물론 뭐 카카오 즉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것이 맞겠고, 만약 없으신 분들은 이제 눌림목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것도 좋다. 두루두루 업종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의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계좌 상승은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좋은 메이저 매수주로 비중을 확대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요즘에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는 주린이 분들이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새롭게 접하시는 초보분들께서는 시장 방향성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한 24년 정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 또 이 파트너를 제가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왔다 또 나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시는데, 통상 이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우상향을 전개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저가 누구냐? 외국인들, 기관들, 그다음 해외 자문사, 해외 펀드, 돈 많은 세력들,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조금 볼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섹터의 대장주이고 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종목들이고, 중기적 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또 초보분들은 내가 금액이 많지 않고 아무래도 접근하는 종목들이 좀 스몰캡에다가 저가주에다가 조금 이제 좀 만만한 종목들은 이제 매수하게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은 지수가 지난번 1400대에서 올라왔고
또 2200대에서 3000대까지 올라오면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섹터 대장주, 실적주, 수급 좋은 양봉주들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이 나타났던 점을 본다면 이제 주린이분들도 가급적이면 작은 종목들, 뭐 부실한 종목들, 또 저가주라든가 또 동전주 1000원 미만의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통상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4개년도 적자가 나온 기업들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매매가 좀 안 되는 상장 폐지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실적 좋은 메이저주, 상승이 전개되는 에너지 있는 종목들, 그다음 그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금액이 좀 작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집중하신다면 사는 날까지 평생 주식으로 꾸준하게 계좌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린이 분들 안정된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하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 전거래일 외인 매수에 3,100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외국인, 그 이유가 뭘까요? 통상 외국인들은 환율이 좀 안정을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 좀 가담이 되는데 지난 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07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한 9원 정도 빠지는 모습,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도 또 올라오는 모습, 미선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미선물 좋아지고 환율 안정되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또 박스권이 연출되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정도의 지난 수요일 날 매수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무조건 만만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런 박스권 전개된 이후에는 결국엔 또 한번 상승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 매수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는데 물론 문제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은 당분간 매수보다는 어떤 그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지수가 3090, 3080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실탄 많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매수 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 아시죠? 박스를 이렇게 딱 트레이딩 전략으로 본다면 박스를 쳐놓고 올라오면 좀 챙기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 박스권에서의 트레이딩 전략, 조정시 매수, 상승이용 비중 축소, 그 다음에 그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좀 짧게 예전에는 매수하고 좀 길게 가지면 뭐 100%도 나고 200% 났었는데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강력하게 장치만부터 매수하는 종목들의 집중만 잘 하신다면 꾸준한 계좌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주목해라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레딧바이 게임스토어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테슬라 효과죠.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5,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주 많은 분들도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이제 이 실물 자산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제 유가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대체 자산들 비트코인부터 해서 또 금융투자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지요. 이 앨런 마스크의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정도의 7조 달러 정도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중반 후반권대 비트코인이 4천 넘어가고 이제 5,1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 현상은 제가 볼 적에는 빠르게 내려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벌일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몇몇 종목들, 뭐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덴트라든가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빠르게 또 한번 올라가겠지만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종목들이 한 번씩 갭이 뜨는데요. 생각보다 갭 상승 뜨고 또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상승 이용 좀 챙기고 또 저점 JMS 트레이딩 전략이 맞겠고 고점 쫓아가면 또 물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갔으니까 저희는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주 저희가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FOMC 회의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전략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바이든
네, 대통령의 또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쵸. 현재로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잠깐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1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중심에 역시 미국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핵심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 다른 쪽의 섹터들도 자리 잡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괜찮아요. 움직임 좀 좋고 약간 좀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조정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상승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아마존도 지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두루두루 IT 쪽의 대형주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조건 박스 상단 돌파가 좀 나오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고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면 역시나 메이저들이 충분히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가담되는 그 섹터의 종목들도 좀 집중하신다면 계좌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매수 관심주 몇 개 좀 드릴까요? 네. 관심주요? 네. 이따 뒤에서.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좋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시장 올라갈 적에 2배 올라가는 상품이 있죠.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런 상품들도 좀 잘 두셨다가 올라갈 적에 대형주도 사시고 레버리지 상품도 좀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대표님의 새 유망주를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했던 질문 하나 한 다음에 새 유망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저와 함께하는 국고초 첫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2021년 신축년 코스피 예상 밴드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의 상승 추세는 저점에서 상승, 근데 박스권이 지금 2달째, 지난번. 그 다음에 또 2달간 상승, 요번에 박스권 1달째. 저는 이 상승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수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예상치 밴드는 3,350. 3,350. 네, 그 정도까지는 메이저들의 매수가 한 10조에서 한 15 정도 들어온다면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3,000선 초반권대 한 번씩은 눌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한 매도가 아니라 매수 전략으로 본다면 시장 밴드 상단은 3,35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지수가 3,350까지 올라간다면 제가 궁금한 질문을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해를 맞아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새해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전거래일 4% 오르면서 16만 7,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종목이 현대차인데요. LG전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LG전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이제 뉴스 나온 이후로 또 빠르게 한 번씩 크게 또 올라갔던 구간이 연출됐는데 지금 IT 쪽에서는 뭐 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쁘진 않죠. LG전자도 지금 방향성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움직임인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2조 4천억대 2017년, 2018년도 2조 7천억대,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2조 4천억까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좀 늘렸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이렇게 3조 1천억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2019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됐던 흐름, 그리고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실적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마그나에 대한 합작사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임이 메이저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전개되고 또 한번 돌파 나오고 또 한번 상승 전개되고 돌파 나오고 지금 눌림목 조정입니다만 한 번 정도 힘을 좀 받아준다면 뭐 18만 원 초반권대까지 충분히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LG전자는 16만 원 초반권대까지 내려온다면 여기 상승 추세 흐름으로 보시고 충분히 매수에 대한 전략을 취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 고점대인 19만 3,900원, 19만 3천 원대 요 라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18만 원 중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LG전자는 눌림 없이 매수하는 전략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전자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조정 후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 달간 저희 개미들을 들뜨게 했던 애플카 협력이 중단됐지만 오히려 개미들은 현대차 그룹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가져오신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섹터의 대장이고 2차 전지와 수소차 쪽의 핵심 1등 주도주라고 보여지고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좀 좋아지는 과정. 애플카의 어떤 협력이 조금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이지만 끝난 것은 아니고 또 한 번에 또 다시 시도가 되거나 대화가 아니면 또 협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좀 눌려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상승 전개된다고 보여지고 영업이익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3분기는 당연히 뭐 적자가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었었고 4분기 때 1조 6천억대까지 올라왔다. 이 흐름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도 1조 5천억 이상 유지가 좀 된다면은 주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요. 다시 한번 상승 전개된다 보여지고 지난번에 고점대가 28만 9천 원이거든요. 요 라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중간 정도가 얼마 자냐면 26만 5천 원, 27만 원대까지 요 라인까지 일단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LG 현대차도 뭐 조정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파동 자체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소강 상태의 파동입니다만 요 파동 이후엔 재차 상방으로 본다면 27만 원대까지는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중기적 관점에서는 현대차도 물량 모아가시는 전략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차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오시아입니다. 전거래 10% 넘게 오르면서 11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가져오신 이유, 매력 포인트 짚어주시죠. 태양광은 지금 바이든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주지잖아요. 그리고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풍력도 좋았고 또 뭐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 태양광 두루두루 현재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고 OCI는 지금 앞에 고점에 돌파가 좀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횡보 이후로 재차 상승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또 크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과정 그다음 큰 계약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추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긍정으로 본다면 OCI도 갖고 계시면 당연히 홀딩이고요. 눌림목 나올 적마다 매수하시는 전략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해 양극재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력 포인트 짚어주시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3사, 동박, 일렉포일 관련된 종목들 SKC라든가 또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 양극재, 음극재 소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또 포스케미칼, 또 LNF,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 몇몇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연출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많이 높지요.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양극재 대장주로 그다음에 EV 시장 쪽에서 경쟁력 상승하는 그런 공격적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가놀이 패턴의 돌파가 좀 나오는 시도가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포스케미칼은 이 상승의 추세가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길게 본다면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스케미칼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쪽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홀딩 전략이 맞겠고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메이저들 매수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홀딩 눌린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